왕만원 감사합니다. 생일 느낌이 납니다. 슈퍼챗 받으니까. 제가 2년 전에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생일날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게 지금 멤버십 전용으로 영상을 돌렸는데 그때만 해도 조금 우울한 모드로 갔어요. 생일을 챙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일이라는 명분, 그걸 이용해서 얻을 것이 있으니 챙기는 게 아닐까? 그런 심연에 있는 우울한 감성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 게 있는데 그때랑 생각은 다르진 않아요. 그냥 1년 365일 중에 하루일 뿐이고 내가 특별하게 여긴다면 특별한 것이고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여기기로 했고 케이크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원래 콘텐츠를 하는 날이라서 처음에는 가볍게 이 채널의 문제는 무엇인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런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하는데 방금 올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도 누가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간호사 유튜버의 한계는 한참 전부터 느꼈어요. 본격적으로 느낀 거는 아마 인터뷰 콘텐츠를 할 때쯤이었을 건데 간호사 시장은 파이가 작다. 애초에 간호사들도 별로 관심이 없고 젊은 간호사들만 병원에 많이 있고 중간에 허리가 비어있잖아요. 젊은 20대에서 30대 초반 이 간호사는 보통 인스타를 하지 유튜브를 많이 안 하지 않나 그런 걸 느껴왔어요. 제가 일할 때도 주변에 다 인스타만 하고 있지 유튜브는 거의 뭐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해봐야 전체 면허 소지자는 50만 명이 조금 넘고 근데 실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고 올해 국시 합격자까지 하면은 거의 53만 명 되겠어요. 뭐 간호학과 학생까지 합치면은 65만 명쯤 될까요? 65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지만 제가 다루는 주제가 또 가벼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치나 시사 이슈에 관심 있는 게 아닌 이상 그냥 가십거리 정도에 관심 있는 그런 시청자들은 크게 제 채널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초에 맥시멈으로 잡아도 65만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이고 이제 전 국민이 5,200만 명인데 차이가 압도적이거든요.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언제나 65만 명의 간호사,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5,200만 국민을 대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를 구상을 하고 있어요. 뭐가 있을까? 어떤 공통분모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최근에 좀 하는 거는 병원의 부조리함 어떤 사연, 병원에 부조리한 거는 뉴스로 보도가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당장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예 업종을 바꿔서 하기에는 알고리즘 때문에 채널을 새로 파야 되거든요. 그래도 알고 있는 게 간호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호응할 만한 그런 주제 교집합을 찾아서 하고 있는 건데 매번 주제 선정해서 간호사들만 관심 가질 만한 부분에 이목을 끌리는 건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매번 주제 선정이 좀 그래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앞으로도 뭐 이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수면제를 타러 가거든요. 나이트 킵이라 가지고 수면 패턴 때문에. 그래서 한때 정신과지 쌤하고 이렇게 면담을 했어요. 유튜브 하는 것도 얘기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도 해보고 뭐 앞으로 좀 심오한 거 말고 가벼운 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 좀 다루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답을 했던 게 제가 전혀 모르는 그런 분야에서 괜히 주저리 했다가 문제 생기면은 수습도 어렵고 이야기할 것도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간호사가 간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뭐 다른 관련해 가지고 숟가락 얹기 그런 걸 하면은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역풍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튜브를 처음 할 때 썸네일 같은 거 구독자나 이런 거 많은 대형 유튜버들이 책을 썼잖아요. 그 책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썸네일에 클릭률이 높은 거는 여자가 나오면은 클릭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이나 아기 그리고 마지막이 남자예요.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남자 간호사 하면은 뭔가 특별할 것 같지만 유튜브 시장에서는 크게 경쟁력이 없다. 좀 그렇게 볼 수 있고 약간 매니악한 그런 매니아층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제가 하고 있는 주제조차도 그런 매니아층들을 위한 그런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얼굴에 재능은 없으니까 정보력에 그거 좀 걸어보고자 이런 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은 하다 보면은 시야가 트이고 언젠가는 답에 가까워지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저의 작년 채널 복귀를 해보고자 해요. 채널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조회수가 전년 대비 800% 정도 증가했는데 수익은 44%밖에 안 늘었어요. 왜냐면은 여기 잠깐 반짝한 게 보이죠? 이 조회수가 거의 다 쇼츠 조회수라 가지고 많이 안 늘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랑 이런 거는 작년에 조금 비약적인 상승이 있었다. 하지만 작년 수익은 1400달러로 170만원쯤인가?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 외관 이렇게 환전해가지고 들어오면은 또 수수료 내고 해가지고 많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자세한 걸 좀 보면은 작년에 쇼츠 조회수가 320만이고요. 동영상 조회수는 40명밖에 안 되죠.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작년에는 쇼츠를 공장 찍어내듯이 찍었습니다. 302개 올렸고요, 쇼츠를.
동영상, 긴 영상은 147개 올렸어요. 그리고 실시간은 25번 했고요. 보다시피 쇼츠 조회수가 상당히 높았는데 구독자는 오히려 쇼츠가 많이 안 늘었어요. 일단 동영상이 구독자 늘리는 데는 제 채널 기준으로는 효율이 더 좋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는 구독자가 마이너스 12명으로 빠졌어요. 라이브 시청자가 항상 적은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라이브에서 좀 개미털기 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런 생각을 했고, 애초에 정보 전달 콘텐츠로 시작을 했거든요. 유튜버 시작 자체를. 여전히 그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심오한 내용만 다루다 보니까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그런 목적으로 보통 하잖아요. 그런데 무거운 주제만 하다 보니까 루즈하고 소통하기에는 뭔가 진입장벽이 있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구나 듣고만 있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선뜻 물어보기가 힘들어요. 그 내용들이 좀 무거워가지고 복잡하고. 그래서 라이브 쪽에서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특정 주제를 했을 때는 라이브 시청자 수가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글쎄요, 앞으로는 좀 모르겠습니다. 구독자가 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라이브 시청자 수는 신경은 쓰는데 크게 신경 쓰진 또 않아요. 없어도 무방하거든요. 어차피 제가 대본을 작성하고 정보 전달하는 인터넷 강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향적인 소통에도 충분히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초기에 구상을 했어요. 라이브 시청자가 없을 것을 가정하고 콘텐츠를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가 늘어서 채팅이 활성화되면 좋은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콘텐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라이브가 아닌 편집 영상 결과를 기준으로 라이브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방금 전처럼 발음이 안 좋거나 삑사리가 나거나 버벅거리면은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라이브 시청에 대한 피로감이 조금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는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한때는 성우학원 같은 거, 발성 연습하는 거, 그런데 학원을 다녀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했는데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 기회가 되면은 그런 학원을 좀 다녀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트레이닝하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그로를 잘 못 끌었는지 노출 클릭률이 7.6밖에 안 됩니다.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은 10%나 20%를 넘기도 하는데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쇼츠 같은 경우에는 성적표가 이렇고요. 반짝였던 시기에 이렇게 엄청 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지금은 잠잠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커뮤니티 게시글 그것도 쓰고 있는데 의외로 이런 지표가 최근에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전달하면은 좋은 것들, 영상으로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짧고 하면은 그런 거는 그냥 커뮤니티 글로 이렇게 올리는데, 약간 최근에 투표 같은 거 좀 했잖아요. 영상 주제 뭘로 하면 좋을지 투표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선호하는 주제가 뭐가 있을지 그런 고민에 좀 답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앞으로도 계속 거쳐나갈 예정이고, 투표를 계속 올릴 거예요. 빅데이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미뤄두고 이걸 먼저 하는 그런 게 조금 앞으로 지향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구독자 중에 알림 설정을 한 사람이 전체에서 4.6%, 모든 알람을 킨 사람은 2.4%, 유튜브 채널의 일반적인 비율은 10에서 30%인데 제 채널은 서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구독자 시청 시간은 구독 중이 10%고요. 구독 안 함이 90%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11만 유튜버가 아닌가 희망사항을 얘기해봤고요. 그리고 간호사 관련 주제답게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이게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겁니다. 초창기에는 90%에서 80%가 여성이었어요. 그렇지만 남성의 비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은 청년층이라 얘기하는 34세 이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중장년층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동영상 태를 보니까 오히려 여성의 비율이 더 올랐어요, 작년에는. 그리고 긴 영상으로 넘어가니까 청년층 비율이 조금 더 줄어들었고요. 중년층 비율이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쇼츠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 청년층의 비율이 쇼츠에서는 압도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긴 영상과 쇼츠를 지속적으로 이런 기조로 유지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회수를 월 단위로 보면은, 그리고 저번 달은 94,000이었죠. 그렇지만 수익은 큰 차이가 없어요. 저번 달보다 분발은 했지만. 그리고 시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쇼츠가 엄청나게 폭발했을 때인데 그때보다 많이 이렇게 엄청 내리막을 타고 있죠. 하지만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폼이. 유튜브가 영상을 올리면은 계속 남아있잖아요. 계속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 영상을 볼 거고, 복리이자처럼 이렇게 계속 누적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잠깐 떴다가 저무는 이슈처럼 꾸준한 소비가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올린 영상들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계속 볼만한 영상, 그런 거를 만드는 걸 항상 추구해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만든 정맥주사 영상만 유일하게 계속 꾸준한 조회수가 유지되고 있어요. 정맥주사로 뜬 채널이기도 하니까 정맥주사가 아마 알고리즘에 좀 노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또 정맥주사 관련해가지고 올리니까 예전만큼은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요양병원 쪽으로 알고리즘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최근 발빠르게 바뀌는 의료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채널 유지를 위해서 시간이 지나도 꾸준히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의 영상도 필요하다, 그런 주제를 생각하려고 해도 쉽게 대본이 안 적혀지더라고요. 여러 개 주제들이 컴퓨터 구석에 박혀있어요. 지금 당장 바탕화면에 있는 것만 해도 10개 넘게 아직 주제가 밀려있다. 대본이 잘 안 써집니다. 제 구독자 같은 경우에는 1월달에 조금 많이 증가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내리막 타다가 올라가다가 파도처럼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이 저번 달보다 조회수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수익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이상하게도 구독자도 좀 늘었는데, 조회수로 수익을 내는 거는 과거만큼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조회수로도 좀 먹고 살만한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한 달에 2대 긴 영상 1개, 1마다 쇼츠 1개, 그러니까 한 달에 긴 영상 15개랑 쇼츠 15개를 올리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라이브를 6일마다 하고 있죠. 이런 성적표를 보니까 작년에 심하게 많이 달려왔다, 조금 느슨하게 쉬엄쉬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너 쉴 자격 없어, 더 분발해, 더 분발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앞으로 더 분발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번아웃이었는지 대본이 좀처럼 안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일에 영상 2개씩 올리잖아요. 쇼츠 1개랑 긴 영상 1개. 이거는 제가 스스로 내건 공약이고, 뭐 쇼츠도 한때 중단했다가 무기한 보류라 가지고 할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무리해서 쇼츠까지 하고 있어요. 영상 찍어둔 게 아깝기도 하고, 쇼츠는 따로 찍거든요 지금. 예전에 있는 영상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나 생각인데, 중간중간 앞으로는 휴식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워라벨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저는 워라벨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죽도록 일하고 적당히 읽어놓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라이프를 찾는 삶, 그런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워라벨을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이거 쉬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적어도 잠이라도 좀 자고 리프레시할 무언가 필요하다, 그런 걸 최근에 느꼈어요. 뭔가 조금 안 풀리는, 그러니까 대본이 좀 안 써지는 그런 걸 좀 겪다 보니까 그냥 멍하더라고요. 딱 쓰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습관화가 조금 안 되어 있는지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최근에. 그래가지고 라이브 할 때 되니까 이제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그냥 라이브 전날 10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컴퓨터에서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10시간 동안 자료 조사하고 대본 쓰고 포토샵으로 이렇게 PPT 띄울 거 사진 만들고, 그리고 라이브 당일날에도 8시 되기 전까지 대본 검수하고 마무리 못한 내용 마무리하고 한 번 쭉 읽어보고, 한 번 쭉 읽어보는 게 또 중요해요. 왜냐면은 눈으로 읽는 거 말고 말로 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왜냐면은 글로 쓰는 거랑 말로 하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말로 직접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발음하기 어렵거나 좀 말로 하면은 말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중간에 바꿔보고 이제 그러기도 해서, 근데 최근엔 그런 시간을 못 내가지고 라이브 중간에 좀 버벅거리고 발음이 안 돼가지고 다시 얘기하고 그런 게 좀 심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면은 그냥 단어 하나만 키워드만 놔둬도 그냥 말이 술술 나오는, 최근에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그거에 대해서 많이 다뤘잖아요. 이제 그냥 그 키워드만 쓰면은 그냥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냥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언젠간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주제만 정해놓고 대본에 그 초벌글만 쓰고 방치해놓은 10개 이상의 주제들, 아직 제가 그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대본이 술술 안 쓰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또 어떤 데이터가 있고 자료가 있긴 한데 객관화된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게 그나마 좀 수월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그런 내용을 좀 다룰 때는 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상당히 좀 대본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일단 이야기가 길었는데 요약하자면 24년 유튜브에서 더 분발해라니까, 쉬지 말라니까 분발을 하긴 할 건데, 조금은 좀 쉬고 추진력을 얻어서 더 높은 아웃풋을 낼 수 있게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게 해야죠. 뭐 올리는 족족 수익이 눈에 보이게 증가한다 그러면은 이제 밤새서라도 영상을 찍어낼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미적지근한 상태다,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